근데 사실은 이런 시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지금 2007년부터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7대, 18대, 19대 그래서 전부 이전에 벌써 6번이 발의가 되었다가 우리 기독교계의 아주 강력한 반대 그리고 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철회가 됐고 폐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 인사 말씀을 해주신 우리 기론평 교수님께서 그때부터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20대 국회에서는 감히 발의하는 그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중간에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여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이 되니까 너무 정쟁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 권력 구조, 이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좀 하자. 근데 마침 2018년도에 지방선거라 전 국민이 투표할 기회가 되니 그때 개헌안도 같이 투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 개헌안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다 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추진 세력들은 이 개헌안에다가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등권 부분에 우리는 양성평등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성평등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줄임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고 그 성이 다 평등하다는 젠더 평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혼인과 가정입니다. 우리 현재 헌법 36조에 보면은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기초에서 성립되고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의 존엄과 평등, 양성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동성혼의 합법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률기관이 지금 법 자체가 헌법기관인 정부를 규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하니까 차제에 그런 위헌 소지를 없애자. 그리고 당당하게 헌법기관화하자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조문을 넣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우리 단체 시민단체 기독교계에서 아주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주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했고 반대를 했고 또 이 개헌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도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80석을 이상을 점유를 하면서 드디어 6월 29일 날 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을 앞세워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발의한 의원들 면면을 보면은 정의당이 6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명,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1명입니다. 심상정 의원을 빼놓고는 지역구의 반발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 없는 비례, 초선입니다. 상당히 좀 의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화답이라도 하듯이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30일 날 평등법,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시안이라고 하면서 국회에다 이 법 제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은 우리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학부모 단체, 여러 교육 시민 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정치권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빅2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레이스입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런 쟁점은 잘 안 건드리는 게 정치권의 속성이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할 진전은 아직은 없으나 그러나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부분입니다. 이 법은 2001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적 지향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적 지향이 뭔가 그 당시 그 커밍아웃을 한 어떤 탤런트가 이제 커밍아웃을 하니까 뭐 드라마에 섭외도 안 되고 하니까 좀 불이익한 차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기만적인 전술에 의해 가지고 그냥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 잘못이죠.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 변명은 되지 않지만 나중에 그 동성애 활동가들조차도 자기들도 이것은 굉장히 설득이 어렵다, 통과하기 어렵다 했는데 이렇게 쉽게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국회의원들이 뭐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적 지향이 이러한 처음에 발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망적인 전술에 의해서 이렇게 입법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 자체가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40여 명 이상이 공동 발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20대 국회 때 이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회에서는 이게 가장 그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이 법률은 법체계에서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지방으로 돌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은 뭐가 있죠? 조례가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는 학생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눈을 돌려서 지금 어느 정도 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이 정확히 알고 또 그렇게 대처하는 사람도 없고 또 도민들이나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이런 몇 군데에 있어서는 도민 또 시민 그런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